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바로 5주기 당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참 세월이 빠르다고 해야 하나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때의 기억들을 어떤 식으로 간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 따라 낙천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잊어야지 하면서 아득히 먼 기억으로 돌려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끝없이 4.16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나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국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을 생생하게 간직하지 않으면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민들, 우리 이웃들이 쓴 글들을 모아놓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5년 전 우리의 기억들을 왜 다시 간직해야 하는지, 왜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일신이라는 분이 쓴 연약한 푸나무를 품어 안는 사회로라는 글 보겠습니다. 정일신이라는 분은 이렇게 소개를 해놨네요. 친정이라는 여리고 고운 장소를 품으려 애만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 이분의 글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가볍게 보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푸나무는 풀과 나무를 합친 말입니다. 옛날 그 시골에서 불쏘시개로 썼던 것들을 우리가 푸나무로 얘기를 하죠. 예. 푸나무 얘기를 하면서 생명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환기해야 하는지, 동학을 하나의 참조로 해서 생명 사상의 핵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푸나무같이 여린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했음을 우선 애도해야 한다. 우리네 옛 어른들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있는 동학의 가르침에선 하늘이 곧 사람이라 하셨다. 엄하고 중한 말씀이다. 사람이 하늘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기다 못해 두려운 마음으로 모셔야 마땅하다. 한 생명에게 천하가 달려있는 듯 모든 생명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해야 한다. 사람을 경외하자고 해서 돈 많고 가방끈 길고 배경도 두둑한 그런 사람을 하늘같이 섬기자는 건 도무지 아니다. 말썽쟁이 아이, 기운 빠진 노인,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한 여인네, 먹고 살기 빠듯한 농민과 노동자처럼 지쳇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경외해야 한다. 줍자는 제도나 지원금 따위로 형편 어려운 일을 돕자는 게 아니라 푸나무들을 세상의 주인으로 엄숙히 모시자는 말이다. 낮고 작은 푸나무의 삶을 향해 무릎을 꿇고서 그들의 목소리와 몸짓에 집중해보자는 이야기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예. 일상적인 삶에서 길어올린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 이웃들, 시민들의 생각의 고갱이가 아닌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분은 백범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범 선생은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문화 강국이 되기를 바랬죠. 그게 진짜 내가 꿈꾸는 독립된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필자는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고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생명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낯선 사람들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닌가. 핵심을 짚어내는 것 같네요. 그 구절도 눈에 딱 들어옵니다. 좀 보겠습니다. 내남 없는 모양새로 타자를 환대하지 못했음을 애도해야 한다. 참으로 사람다운 삶이란 살아있음의 차원에서 만족하는 조용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뜨고 거듭 깨어나는 삶이라고 철학자 엠마뉴엘 레비나스는 말했다. 자기 자신만의 삶에서 벗어나 나 아닌 존재에 눈뜬 사람다운 삶에 들어선이라면 너를 내 삶으로 모시고자 안간힘을 쓰게 마련이다. 이리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나라는 문지방을 보란 듯 넘어 너와 나를 가르고 있던 분단의 시린 경계 위로
훨훨 날아오르라고 진심으로 초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환대다. 환대는 그러므로 어렵다. 저쪽에서 걸어오는 반가운 얼굴을 향해 두 팔을 벌려 꼭 끌어안아 주는 게 환대가 아니다. 오갈 데 없는 친구에게 집에서 밥 한 끼 따숩게 먹이고 한숨 늘어지게 재우는 일이 환대가 아니다. 진정한 환대란 남 모르는 이에게 내 집 열쇠를 내어주고 안방을 내어주고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일을 말한다. 몇몇 좋은 선생들은 이 무시무시한 일이 환대라고 두고두고 말했다. 이쯤이면 환대는 공포다. 이런 환대를 왜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게 세월호와 세월호의 3사에서 그 귀한 목숨을 잃은 생명을 잃은 자들을 애도하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애도하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네. 우리가 너무나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환대에 낯설게 되는데 환대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세월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왜 공동체성이 강하면 환대에 대해서 주저하게 될까요? 우리만 소중한 것이야 라고 얘기할 때 공동체성이 가진 양날의 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예. 공동체적인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지해 주는 것도 맞죠. 동시에 강한 공동체성은 배제를 또 전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남들이 우리의 그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공동체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상상하되 공동체주의가 갖는 그 부정적인 측면은 또 반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공동체성의 부정적인 측면이라 함은 타자들을 배제하는 우리끼리 끼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네. 네. 우리가 학연이니 지연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공동체성의 이름으로 남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화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보겠습니다. 좋은 글들이 참 많은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저기 뒤적뒤적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빛나는 문장들, 빛나는 사유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고른 글은 김상섭이라는 분이 쓴 대한민국 호의 복원력과 평형수입니다. 예. 이 김상섭이라는 분은 자기 소개한 짤막한 문장을 보니까 영혼 없이 훈련된 무능으로 살아가지 않으려 경계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한 40대 후반이라고 했네요. 예. 영혼 없이 훈련된 무능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딱 눈에 띄죠. 영혼 없이 훈련된 무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훈련된 무능이라. 요즘 잘 훈련되고 조직된 그 무능, 노예 정신으로 무장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시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얘기할 때 그 평형수를 줄였다는 얘기들 다 알고 있죠. 그 평형수 뺐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복원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때문에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네, 여기 김상섭 선생님이 쓴 대한민국 호의 복원력과 평형수의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한 도시를 아는 편리한 방법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죽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소설가 까미는 말했다.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다. 뱃머리만 간신히 물 위에 버티다 그마저도 이틀 뒤에 가라앉은 세월호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섬뜩한 상징이 됐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개탄과 비통하고 부끄럽던 참회가 내남을 물러나고 국가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자성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이런 총체적 성찰은 이제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몇 겹의 껍질 속으로 견고하게 떫이 틀고 있는 원인의 근저, 문제의 심원을 파고들어 끄집어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김상섭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돈과 나를 앞세우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돈이라는 화폐신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는 것은 낯선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다른 이기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함께 연대하면서 협력해가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바로 세월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명제가 우리를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와 무책임에 기반한 물신주의가 팽배해 있죠.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의 소중한 철학적 가치를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글, 대한민국 고의 보건역과 평영수의 구절 보겠습니다. 이분은 책을 참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 권의 책들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데, 기소르망의 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문명 비평가 기소르망은 한국이 타인의 감정과 고통에 둔감한 냉혹하고 폭력적인 사회라고 진단했다. 지난 반세기 우리가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는 개발 독재가 이끈 성장제일주의의 산물이다. 거듭 돌아보건대 성장제일주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믿음을 해체하고 돈과 나가, 사람과 이웃에 우선하도록 만들었다. 개발 독재는 권력과 자본을 한데 묶고 시민과 노동을 약화시켰다. 상층과 기층의 간극이 커졌고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감수성은 취약해졌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좌우를 흔들고 경제적 양극화가 아래 위로 흔들어대는 방주 신세가 됐다.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예. 이 개발 독재 시대가 낳은 이 돈과 나라는 이 괴물들이 우리의 소통과 연대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과 이웃을 내팽개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한편의 글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상원이라는 분이 쓴 맹신의 계절입니다. 이 책 마무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장상원 선생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풀꽃처럼 가벼워지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글은 진짜 만만치가 않네요. 맹신의 계절이라는 글에서 어떤 맹신에 빠져 있는지 이걸 하나 교회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요. 아마 크리스천이 아닌가 싶은데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부분인지 얘기하면서 삐뚤어진 연대라는 그 부분에서는 박정희와 이승만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이들을 맹신하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세력들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들을 두고 악귀들의 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라면 좀비들의 연대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악귀들의 연대가 우리의 그 숨통을 쥐고 있다는 진단으로 나아갑니다. 박정희와 이승만을 숭배하는 자들이 한국 사회 맹신을 부추기고요. 끊임없이 이 맹신 속에서 못 태어나는 한 대한민국에 활로는 없다라고 진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잠깐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예. 박정희는 일제 때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고 견마지충이라고 해서 개와 말이 주인에게 하듯이 일왕에게 충성하기를 혈서로서 맹세합니다. 그렇게 일본군 장교가 된 그는 독립군 토벌에 앞장서 대한 독립을 가로막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국군 장교로 승승장구한 그는 1961년 5월 16일 1년여 전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시민혁명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한 뒤 독재 정권을 세우고 스스로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 집권을 획책하다 끝내는 신복에게 암살당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추앙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박정희 대통령을 근대화의 아버지라며 기리는 것도 모자라 반신반인이라며 신격화하기 이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폭언이나 폭행을 서슴지 않아 이른바 가스통 할배로 불리며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자들은 누구이며 북한 땅에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단지 파시즘에 불과한 정권을 세워 3대체 세습을 감행하고 있는 무리들의 작태와 너무나 흡사하여 극우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기에도 민망하기 짝이 없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이 이번에 침몰 사고를 일으킨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을 받고 있고 30여 년 전 오대양 사건의 배우로 의심을 사고 있는 유병헌 위에 예수처럼 떠받드는 자들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합니다. 이런 암적인 존재들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고 그런 이 암의 근원들, 암세포들이 아직도 살아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이런 악귀들의 연대가 워낙 끈질겨서 우리 사회가 정말 그 바람직한 모습으로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소통과 연대로 나아가는 그 길은 정말 아득하다는 게 이 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악귀들의 연대를 뚫고 이 무서움과 슬픔을 뚫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이 맹신의 계절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글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실려 있는 많은 그 작품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에세이들이 세월호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얘기합니다. 예. 조금 그 세월호의 기억이 희미해진 무렵이면은 이런 책들 읽어보면서 그때 생생한 기억들을 다시
불러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자꾸 말이 꼬이네요. 말도 안 되고 그러는데 예.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하게 뒤엉켜서 그런 모양입니다. 예.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예.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